자, 5주차 두 번째 시간. 자, 일본의 이모저모 시간이죠. 자, 오늘은 오사카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오사카. 도쿄 다음으로 유명한 일본의 도시죠. 굳이 뭐 우리나라로 치자면 우리나라의 부산과 닮아 있다는 말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오사카는요, 도쿄 또 카나가와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이 거주한대요. 자, 그만큼 중요한 주요 도시이죠. 자, 오사카의 특징. 자, 먼저 일본의 도도 부현에서 부에 속해요. 가장 큰 동경도,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홋카이도도가 있고, 북해도, 자, 그 다음 오사카부가 있어요. 자, 긴키 지방과 서일본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 자, 여기서 서일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일본은 긴 나라인데 약간 가로로 뻗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보통 남과 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본은 동과 서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관동지방, 관서지방 또는 동일본, 서일본이라는 표현을 써서 동일본 관동지방 하면 보통 동경을 중심, 그 다음 서일본 관서지방 하면 보통 오사카, 교토, 특히 뭐 이 오사카를 중심으로 말들을 많이 해요. 딱 반 나누었을 때. 자, 그래서 긴키지방과 서일본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 그러니까 뭐 서일본 관서지방의 뭐 수도, 제2의 수도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일본의 예능 프로 보면 이 관동지방이랑 관서지방 또는 동일본, 서일본을 비교하는 예능도 굉장히 많아요. 뭐 비교 체험처럼 뭐 동일본 사람들은 뭐 어떤 뭐 주제를 놓고 이렇게 반응하고 서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무슨 뭐 이렇게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그 재미있는 몰래카메라 그 양쪽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굉장히 재밌어요. 수많은 문화재가 살아 숨쉬는 곳이래요. 근데 뭐 일본은 뭐 오사카뿐만 아니라 많은 곳들이 그렇죠. 오사카 역시 그렇고. 자, 오사카 하면 유명한 것이 스미요시 타이샤의 제3본전과 제4본전의 뒷모습인데, 그러니까 절이죠. 사찰. 유명한 사찰이고. 자, 그 다음에 일본 하면 이 간사이 국제공항이 유명하죠. 간사이 국제공항의 이 간사이가 관서지방이라는 뜻이에요. 서일본. 자, 아까 전에 오사카부였고 오사카부는 전체적인 지역이고 오사카부 중에서도 중심은 오사카시가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도 뭐 성북구, 성북동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오사카시가 중심 도시가 되고 자, 긴키지방의 행정,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 도시. 가장 유명한 것이 도톤보리, 신사이바시, 굉장히 유명하고 자, 오사카 하면 오사카성 유명하죠. 자, 1583년 축성이 돼서 1931년 재건이 되고 1997년 정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대요. 자, 이 천수각, 제가 천수각이라고 하는데 천수각 내부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관련 있는 물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 자, 이게 오사카 성 전체의 모습이고 천수각 하면 맨 꼭대기에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는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관련 있는 뭐 유품들 전시를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 앞까지만 가보고 내부에는 들어가 보진 않았었어요. 자, 그 다음 도톤보리. 자, 이게 도톤보리. 도톤보리 하면 오사카를 대표하는 유흥가
뭐 또는 뭐 패션의 거리. 식도락, 유흥, 패션의 거리. 오사카 하면 도톤보리죠. 자, 그 다음 볼거리. 자, 템포산이라고 있는데, 오사카시에 있는 높이 4.53m의 일본에서 가장 낮은 산이래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유명하고. 자, 그 다음에 사천왕사라고 해서 593년에 쇼토쿠 태자에 의해 세워진 절, 문화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마 미나상이 좋아하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이라고 있죠. 자, 이게 오사카에 있죠. 헐리우드 영화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인데 여기를 저는 못 가봤는데 저희 친언니하고 이제 형부가 갔다 왔는데 굉장히 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쯔텐가쿠라고 해서 오사카시에 있는 전망대예요. 뭐 도쿄타워나 뭐 도쿄의 스카이트리보다는 그 뭐 높이나 장엄함이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도쿄 하면 유명한 전망대. 오사카 하면 유명한 전망대. 쯔텐가쿠. 자, 그 다음에 일본 오사카 하면 유명한 음식이 다들 아시는 거죠? 뭐 우리나라 이자카야나 보통 뭐 주점에서 많이 팔잖아요. 요즘에는 마트에도 있고. 자, 다코야키. 타코, 문어, 야키, 구이라는 뜻이 돼서 다코야키 하면 문어 구이라는 뜻인데 밀가루 반죽 가운데에 문어가 들어간 동그란 모양의 간식. 이게 오사카 음식이에요, 원래. 근데 원래는 타코야끼라고 해서 문어를 넣었는데 제가 이제 유학했을 시절에 2009년에서 2010년도에 일본인 친구들이랑 이 타코야끼도 같이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귀국할 때는 이 타코야끼 철판을 선물로도 받아왔어요. 근데 뭐 치즈도 넣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김치, 편의점에 뭐 키무치 이런 게 팔았었는데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때 약간 한국 음식이 좀 유행도 하고 좀 그러긴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식 김치 짱김치 맵고 짠 걸 넣으면은 뭐 매워서 어울리지 않겠지만 그 일본식의 그러니까 물론 한국 김치지만 일본식의 키무치를 넣어서 이 타코야키를 만드니까 달달하고 맛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음식이 오코노미야끼. 자, 오코노미의 이 오는 미화 존경의 접두어고요. 그래서 코노미, 뭐 즐기다, 기호식품 할 때 그런 좋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코노미야끼, 야키는 구이고요. 그래서 오코노미야끼 하면 좋아하는 거 넣고 다 구웠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에 채소, 고기, 해산물 등을 넣어 철판에서 구운 것. 그래서 고기, 해물 한꺼번에 넣는 사람도 있고 고기랑 야채만 넣는 사람도 있고 또는 해산물이랑 야채만 넣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포인트는 여기 위에 이렇게 뭐 김가루 또는 뭐 가츠오부시, 가다랑어포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일본식 부침개, 일본식 지짐이 오코노미야끼는 오사카의 요리이다. 지금 이제 히로시마현을 제가 이제 왜 가지고 왔냐면 자, 일본에서 오코노미야끼 하면 보통 오사카하고 히로시마하고 굉장히 이렇게 자존심 대결을 많이 하고 그래요. 우리가 뭐 원조다, 우리가 더 맛있다, 막 이런 것처럼. 자, 그래서 오사카식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부침개하고 비슷하고요. 그러면 히로시마의 오코노미야끼는 어떻게 생겼을까? 자, 이런 식으로 소바면, 면을 넣어서 만들어요. 또는 우동을 넣어서 만들기도 해요. 이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히로시마는 어떤 곳일까? 자, 히로시마 현은 마찬가지로 니시니온이에요. 서일본이에요. 오사카보다도 서쪽에 있어서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더 가깝죠. 자, 히로시마 현.
자, 이츠쿠시마 신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원폭돔. 히로시마 하면 원자폭탄이 뭐 유명하죠. 자, 그 다음 자동차 산업과 철강업, 섬유 산업 등이 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 자, 그래서 히로시마 현에 후쿠야마시라는 곳이 있는데, 물론 히로시마시도 있어요. 후쿠야마시라는 곳에 묘인의 본당과 5층 탑이 있는데 모두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히로시마 현의 히로시마시는 추고쿠 지방을 관할하는 정부기관이 들어서 있고, 자, 그 다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역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여되는 곳. 그래서 이 히로시마 평화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재미있게 알아두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오코노미야키. 오사카풍이냐 히로시마풍이냐, 오사카식이냐 히로시마식이냐. 그래서 방송에서도 뭐 비교된 게 워낙 많을 거예요. 유튜브에도 아마 뭐 학생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더 많이 보셨을 세대이니까 유튜브에 아마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식의 부침개, 지짐이 그렇게 굽는 거는 오사카식. 이렇게 소바, 우동, 면을 넣어서 두툼하게 만드는 것은 히로시마식. 근데 제가 두 개 다 만드는 체험을 해봤었는데 유학 시절에 그 오사카식은 쉬워요. 우리나라 부침개를 조금 두툼하게 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어려웠어요. 생각보다. 이게 막 면이 막 퍼져가지고 일본인이나 뭐 요리 잘하는 일본인이 없으면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히로시마에 가시면 히로시마 아니더라도 뭐 도쿄나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가셔도 아마 이 오코노미 히로시마식의 오코노미는 맛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히로시마에 여행이나 뭐 취직이나 유학을 가시게 된다면 아마 맛집 투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오사카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2016년 9월에 다녀왔었어요. 2016년 9월이니까 그리 오래된 거는 아닌데 이때 이제 왜 갔었냐면 뭐 여행도 여행이지만 아는 이제 교수님을 뵙기 위해서 일본인 교수님을 뵙기 위해서 이제 갔었는데 사진을 저는 이제 많이 찍었었거든요. 관광객 모드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사진을 좀 날리는 바람에 사진이 몇 장 안 남았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봐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때 이제 만났던 이제 교수님인데 여기는 지금 오사카의 도톤보리 가장 유명한 길거리 뭐 유흥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낮에 갔었을 때는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많이 날렸다고 했잖아요. 교수님 만나 뵙기 전에 낮에 혼자 이제 관광했을 때는 뭐 패션의 거리라는 말에 걸맞게 옷가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면세점도 되게 많고 또 관광객이 엄청 많아가지고 한국어는 물론이고 중국어가 많이 들리고 약간 여기가 일본인지 한국인지 중국인지 모르겠는 약간 우리도 이렇게 명동 가면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혼자 낮에 돌아다닐 때는 뭐 그냥 저는 이제 보통 여행 다닐 때 유명지 관광지보다는 그냥 발길 따라 제가 가고 싶은 데 가는 스타일이라 이 그리코상을 뭐 봤었나? 그냥 봤어도 그냥 지나쳤었나? 그랬는데 교수님께서 이거 유명한데 여기서 사진 찍어야 되지 않냐고 이제 하셔가지고 이 교수님이 굉장히 텐션이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찍으라고 하셔서 찍었었는데 이게 되게 유명해요. 이거 아마 본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원래는 글리코라는 이제 영어로 글리코라는 뜻인데 그 일본의 그 유명한 뭐라고 해야 되지? 과자 업체, 제과 업체예요. 근데 이제 이게 본사가 일본 오사카에 있어요. 일본 제과 회사이고 오사카에 본사를 두고 있어서
게 굉장히 유명한데 일본식 발음으로는 그리코라고 해서 보통 그리코상이라고 해요. 이 간판이 처음 설치가 된 게 오사카에 설치가 된 게 1935년. 그 지금 현재 이거는 아마 이게 2016년에 제가 2016년에 갔잖아요. 2016년에 이게 리뉴얼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막 이 그리코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되게 그냥 평범한 그리코만 써져 있는 간판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주목을 끌었었냐면 그때 당시에는 맨 처음에는 1930년대니까 그때만 해도 막 이렇게 화려한 네온 사인의 간판이 굉장히 획기적이고 막 독특한 그 사람들이 막 되게 화려하고 막 우아하고 쳐다볼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게 유명해진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리뉴얼이 이제 몇 번 될 때마다 이 그리코상을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 더 약간 명소화가 된 거죠. 지금은 이게 현재의 모습. 아마 이거 지금도 아마 이 모습일 거예요. 그 이후에는 뭐 리뉴얼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약간 뭐 청계천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그런 버스킹, 길거리 공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홍게가 있죠. 그래서 오사카 하면은 이 홍게가 굉장히 유명하고 이게 막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거 뭐지? 집게다리들이. 그래서 뭐 밥 먹으러 들어가기 전에 찍었던 것 같은데 뭐 지금 보면 여기도 막 이렇게 한국어가 있죠. 한글이 있죠. 여기 진짜 한국인이랑 중국인이 정말 많았어요. 약간 명동 같아.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보통 우리나라 하면은 포항에 그 구룡포라고 하죠. 거기가 뭐 이렇게 홍게나 뭐 이렇게 꽃게나 뭐 대게 간판들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상가들이 줄지어져 있는 걸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방송에서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뭐 느낌이지만 오사카는 약간 우리나라 부산과 닮아 있고 또 전체적인 느낌으로 경상도 지역이랑 굉장히 많이 비슷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상도 중에서도 경상남도 하고 비슷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었달까? 그래서 아무튼 되게 화려하고 막 텐션이 높고 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뭐 오사카 성에도 혼자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맛집도 먹고 이 밤에 이제 교수님 뵙기 전에 많이 이제 돌아다녔는데 사진을 아쉽게도 날려가지고 이 정도뿐이고요. 그래서 오늘 5주차의 두 번째 수업은 이 정도쯤에서 마칠 건데요. 다다음 주가 중간고사 기간이죠, 벌써. 그래서 중간고사도 있고 또 우리가 추석 연휴에 수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강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니까 보강 기간이 12월에 그러니까 기말고사 보기 전주가 보강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쯤에 보강을 또 하면은 될 것 같고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희가 이제 수업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간고사는 오프라인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뭐 옛날 마인드일 수도 있지만 시험을 온라인으로 본다는 게 어떨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지금 학생 여러분들께 뭐 좀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수업 듣고 지금 이 영상의 댓글창에 의견을 좀 남겨줄 수 있을까요? 저는 중간고사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학생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냥 짧게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 또는 뭐 온라인 나는 뭐 절대 코로나 때문에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 뭐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해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온라인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오프라인으로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좀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상황을 좀 보고 2주 뒤에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코로나가 너무 많이 심해지고 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온라인이 되겠죠. 근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은, 오프라인 시험을 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러면 중간고사, 온라인 희망, 오프라인 희망,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이 없는 분들은 댓글이 없으시면, 뭐,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댓글창에 중간고사, 온라인 희망, 오프라인 희망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皆さんお疲れ様でした。